가급적 금요일에는 주말이고 하니까 좀 어둡고 우울한 소식들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은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.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이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와 함께 살던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아이 지난 3월에 결국 학대를 받다가 숨지게 됐습니다. 이 사건의 시작은 2018년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요. 그 당시에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이 양손을 들고 벽을 보게 하는 이런 방식 학대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학대가 시작됐습니다. 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한 35차례에 걸쳐 이 재판에서 확인된 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만 이 수치입니다. 정말 이만큼만 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.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35차례에 걸쳐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이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온몸을 때리고 이 10여 년, 20년 전에나 있을 법한 그런 가혹행위들, 엎드려 뻗쳐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를 고작 그 당시 한 5살, 6살, 7살에 불과했던 아이에게 이런 걸 시켰다라고 합니다. 결국에 이 아이는 지난 3월에 숨지게 됐고요. 그 당시에도 심각한 영양결핍을 겪는 동안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라고 합니다. 최 리포터,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 아이가 진짜 뼈에 살 가죽만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. 예,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살이 없이 뼈대만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. 이도성 기자가 지금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지금 만 8세,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. 키가 110cm.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래 친구들은 한 23kg, 24kg 정도, 25, 6kg 이 정도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10kg이었습니다. 절반의 몸무게를 갖고 있었고요. 지방층도 손실돼 있었다. 부검 감정서 보면 윗속에 음식물이 전혀 없었다.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. 좀 정말 끔찍한 학대였던 것 같아요. 그 여자 초등생 3학년생들 평균 키가 130cm에 30kg입니다. 근데 이 아이는 키가 110cm에 13kg이었습니다.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되시죠? 자, 소장님,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핑계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대소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고 해서 학대를 했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던 것도 저는 이 부모들이 무슨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봐요, 저는. 정확하죠. 왜냐하면은 이런 배설 장애는 아이들에게 꽤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. 그리고 이런 배설 장애가 있으면 아이들이 5세, 4세 다 넘었는데도 기저귀가 아니라 시시때때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에 엄마 아빠들은 힘은 들죠.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잘 케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. 왜냐하면 이 배변 문제는 정말 아이들의 정서나 심리와 너무나 가까운 그런 문제거든요. 애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있거나 너무 긴장도가 높거나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배변을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장소에서 못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그 마음이 아프게 왜냐하면은 시설로 갔다가 다시 친아빠한테도 학대당했었고 집으로 와서도 학대당하는 그 아이가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100% 정서적인 괴로움 때문에 배변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학대를 이어가고 그 학대의 정도가 정말 엽기적인 수준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참 어렵습니다. 자, 핑크레이님이 우리 애기 첫 돌 때가 9kg이었다.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13kg입니다.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? 자, 그런데 이 친모 그리고 계부 이 부부 우리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던 거 아니다 그랬다면서요? 맞습니다. 재판에 넘겨질 때 살인 혐의를 받았어요. 그런데 이 아이가 숨지게 된 건 맞고 학대도 맞았지만 이 아이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살인은 이 학대치사, 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숨지게 된 학대치사 혐의는 맞을 수 있겠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.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러면 살인죄가 무죄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. 이 아이가 때리기는 했지만 훈육 때문에 때렸다. 아이가 죽기를 바란 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들통난 거짓말입니다.
자,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친모 계부의 주장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. 결국 거짓말인 게 드러났는데 그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 있었죠. 예, 오빠입니다. 오빠가 9살이었고요. 증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픈 내용들이에요. 엄마가 또 이 동생을 때렸다라는 걸 그때 당시에 몇 번 때렸는지, 그리고 찬물로 샤워를 시켰다, 옷을 씻겼다, 그리고 물을 닦아주지 않고 내버려뒀다라고 하는데요. 3월이었습니다. 3월이면 추워요. 세상에. 3월이면 춥고요. 아까 최영진 리포터가 뭐라고 그랬어요? 몸에 지방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예. 했어요. 그 아이를 그렇게 방치를 했다. 게다가 처음도 아니고 늘 그런 식으로 했었고, 동생 몸에 상처가 난 부분까지도 오빠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거는 재판부가 봤을 때 아이가 꾸며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렇죠. 저런 얘기를 어떻게 아이가 꾸며낼 그렇죠. 수가 있습니까? 저는 그리고 저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오빠도 어마어마한 아동학대를 당한 겁니다. 동생이 그런 일을 겪는 걸 옆에서 다 본 거잖아요. 자,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땠습니까? 예, 뭐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이들 부부와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 오빠의 9살 오빠의 증언을 보면 아빠가 기가해서 화장실에 누워 있는 동생을 봤지만 30분 정도 함께 휴대폰 게임을 했다. 이후 동생을 작은 방으로 옮겼을 때 엄마가 아이가 죽은 것 같다고 말을 했다. 또 재판부는요. 피고인들의 범행은 3년 이상 긴 시간에 걸쳐서 이뤄졌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나빠져서 사건 당일 범행을 멈추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.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소장님, 계부라는 인간은 자기 피가 안 섞였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이 엄마라는 사람 도대체 뭐예요?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중고등학교 교과목, 대학교 교과목 이런 데에 엄마 수업, 아빠 수업 이런 것 좀 넣었으면 좋겠거든요. 그러니까 무조건 낳는다고 엄마가 아닌데,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은 이 아이가 대소변을 가르지 못하는 것이 본인들의 부부 불화의 원인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엄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쟤 때문에 불행하고 힘들어라고 생각을 해서 화풀이를 대상이 된 거고요. 이 9살 그 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를 써서 엄마 아빠를 일러야지 이런 생각은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 본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. 이 엄마 아빠가 처벌을 받으면 본인도 생존할 수 없을 수도 있는, 여전히 아직은 어린이 시기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때 이 엄마 아빠는 정말로 아이들을 기를 방법을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재판부가 말이죠. 이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.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? 그러니까 징역 30년이 법정형으로서 징역형으로서는 이제 최장형입니다. 물론 여기서 가중을 했을 때는 50년까지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게 30년이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요. 아마 재판부에서는요, 이보다 더 강하게 구형했으면 그대로 또 그것도 인정해 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판사의 판결문이지만 판사들도 이런 재판의 판결문을 쓸 때는요, 그냥 쉽게 못 씁니다. 이 기록 자체를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상의 상세한 기록들, 아이의 뭐 그때 당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그렇죠. 다 보면서 그럼요. 이 판결문을 쓰거든요. 이제 판결문 마지막 부분 제가 그냥 그동안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. 시청자분들께.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기력이 다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, 공포, 슬픔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. 판사도요, 울면서 쓴 거예요. 이거. 이제 이거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인간들은 또 왜 신상 공개 안 하냐 이런 말씀 또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소장님 그 오빠가 있잖아요. 오빠가 네. 저는 이 오빠를 생각하면 정말 또 마음이 무너져요. 이 사망한 아이 때문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이 오빠 때문에도. 왜냐하면 그 사망하는 과정을 너무나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. 세세히 다 기억을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왠지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공감의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. 그런데다가 피해자는 내 동생이고 죽었고 가해자는 내 엄마고 그렇죠? 새 아빠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서 굉장히 누구를 미워해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또 결국에는 본인의 진술로
이 엄마와 아빠가 또 구치소를 아. 가게 되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요만큼도 잘못이 없지만 모든 사건에 다 개입이 되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를 얼마나 안전한 공간으로 피하게 할 수 있을지,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케어해 줄지,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이번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죠.